오늘은 비개발자를 위한 커서 설치부터 피그마 플러그인 만들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 비개발자분들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보시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비개발자를 위한 영상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목차는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일단 설치부터 시작해서 커서 룰 등록도 해보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한번 찍먹을 해보고 그리고 피그마 플러그인을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선택된 프레임 이름으로 일괄 변경을 해주는 플러그인을 하나 만들어 보고 그 플러그인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배포까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커서 설치를 해볼 텐데요. 커서는 그냥 구글에 커서라고 치면은 맨 위에 커서 AI 링크가 있고 거기 들어가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커서를 삭제한 상태라서 다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됐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를 어플리케이션 폴더에 넣고 설치가 된 거거든요. 한번 커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도 되고 그래서 커서 설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 설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그냥 한국어라고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영어로 코리안으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를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클릭을 하면은 아마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됐고 이것도 이 비밀번호는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컴퓨터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령어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보 공개에 너무 민감한 게 아니면 그냥 왼쪽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민감한 코드나 회사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키셔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상관없어서 왼쪽을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커서 자체의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저는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커서 에디터 세팅은 끝이 났고요. 커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차에서 이제 커서 룰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 건데 프로젝트는 저는 이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놔서 코드 작성을 할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그걸 열어주면 됩니다. 저는 네이밍 피그마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놔서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기본적인 커서 UI입니다. 오른쪽에 프롬프트를 주고받으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커서 룰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맥OS 기준으로 왼쪽 상단에 커서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프리퍼런스에 커서 세팅이 있습니다. 커서 세팅에 들어가면 이런 커서 세팅 창이 열리고 여기서 룰스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유저 룰스에 입력을 할 수 있는 인풋 창이 있는데 여기에 룰을 입력을 하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커서가 이 룰을 보고 기본적으로 이 프롬프트를 반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always respond in Korean 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항상 한국어로 말을 해달라는 건데 제가 한번 영어로 대답을 해보면 아마 한국어로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고 만약에 여기를 English로 변경을 하면 제가 한국어로 대답을 해도 아마 영어로 답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프롬프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저희는 피그마 플러그인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피그마 플러그인과 관련된 커서 룰을 등록을 해놓으면 되게 작성을 잘 해주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 커서 룰이 많은 사이트가 여기 커서.디렉토리 웹사이트에 많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룰스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 들어오면은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여기에 적당한 룰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고 와가지고 맨 아래에 있는 코드 실행 가이드라인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빼고 해당 윗부분만 커서 룰로 등록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내용은 요구사항 잘 듣고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줘 이런 식의 내용인데 그리고 리액트 잘하고 프론트엔드 기술에 대해서 너는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역할 부여를 해놓은 약간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서로 돌아와서 아까 저희가 봤던 커서 세팅스에 여기 always respond in Korean은 맨 아래에 두고 나머지를 위에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커서 룰 등록까지도 완료가 됐고 MCP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AI 어플리케이션 저희로 치면 이제 커서 AI를 얘기를 예로 들면 되겠죠. 커서 AI에 여러 가지 맥락을 부어주기 위한 USB 포트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구글에
MCP라고 치면은 엔트로픽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MCP 개념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개념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P 찍먹을 한번 해볼 텐데 시퀀셜 띵킹이라는 MCP가 있거든요. 이제 프롬프팅을 할 때 LLM과 소통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MCP를 한번 찍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서에서 아까 전이랑 똑같이 왼쪽 위에 커서를 클릭하시고 프리퍼런스에 커서 세팅을 그대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MCP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MCP 서버를 등록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하느냐, 구글에서 스미서리 MCP라는 웹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또 MCP랑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둔 곳인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시퀀셜 띵킹이죠. 그래서 시퀀셜 띵킹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웹사이트에서는 또 로그인을 해야 보여준다네요. 로그인을 저는 했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커서 탭을 눌러서 제이슨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이는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코드를 카피를 한 다음에 커서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마 여기 시퀀셜 띵킹이라고 노란색 불빛이 떠 있는데 아마 정상 동작을 한다면 초록불이 뜰 거예요. 네, 초록불이 떴고, 그러면 이 시퀀셜 띵킹을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프롬프트에 어떤 요구사항을 던지고 순차적으로 생각해줘, 혹은 시퀀셜 띵킹을 사용해서 생각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날리면 이 MCP를 자동적으로 이 에이전트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MCP 등록까지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그마 플러그인을 한번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피그마 플러그인을 만들 건데 어떤 피그마 플러그인을 만들 거냐면 그냥 간단한 플러그인인데요. 여기서 피그마에서 여러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선택된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바꿔주는 그런 플러그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를 짜야겠죠. 우리가 프롬프트를 짤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짜도 되는데 사실 이 LLM이나 에이전트를 잘 사용을 하려면 맥락을 잘 던져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그마 플러그인을 개발을 할 때 맥락을 던져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피그마 플러그인이라고 치면은 여기 두 번째에 인트로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피그마 플러그인을 개발할 때 참조를 할 수 있는 문서거든요. 커서가 개발을 할 때 이 문서를 읽어서 조금 더 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맥락을 어떤 식으로 부어주냐, 여기에 그냥 이렇게 링크를 던져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여기 프롬프트를 치는 창에서 골뱅이를 치면은 여러 탭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맥락을 커서한테 부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 코드 자체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문서 자체를 또 넣어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독스라는 게 있죠. 독스에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등록이 된 문서들이 있는데요. 피그마 플러그인은 문서가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Add Docs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인풋 창이 뜨고 여기에 아까 제가 들어왔던 이 페이지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서를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피그마보다는 피그마 플러그인 조금 더 정확해서 피그마 플러그인이라고 하고 컨펌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문서 자체를 커서한테 맥락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서 세팅에서 독스에 피그마 플러그인이 방금 등록된 거를 볼 수 있죠. 이게 인덱스드가 이 커서가 이 문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긁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22일 기준으로 긁어온 거고 추후에 이 문서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변경이 되면은 다시 이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다시 싱크를 하거나 해야겠죠. 여기서도 맥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그인 자체의 요구사항을 적을 건데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러그인 자체 요구사항을 적어봤고요. 요구사항은 자세하게 적을수록 조금 더 이 에이전트가 잘 알아먹겠죠. 예외 상황 같은 것들도 잘 적어주면 잘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꺽쇠를 넣어서 프롬프트 자체의 구조화를 만들어내면 이 에이전트가 조금 더 잘 알아먹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저희가 등록을 해놨던 이 시퀀셜 띵킹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퀀셜 띵킹을 사용해서 실행해줘라고 넣어주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에이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크게 무방한데 클라우드 소넷 3.7이 요즘 좋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결제를 해놔서 사용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여러분들은 혹시 무료로 사용하시면은 따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여기 보면은 콜링 MCP 툴이라고 해가지고 시퀀셜 띵킹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한 번씩 읽어보고 런 툴 버튼을 눌러줘야 이제 다음 단계로 실행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커서의 욜로 모드라고 이 MCP 툴을 이 에이전트가 그냥 자유자재로 쓰게끔 하는 모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일일이 이 요구사항을 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게 느려가지고 그것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똑같이 커서 세팅에 들어와서 여기 피처스 탭에 오면은 두 번째 챗 영역에서 여기 오토런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서 컨티뉴를 누르고, 만약에 나는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테니까 특정 단어가 들어갔을 때만 오토런이 되도록 하게끔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토런 프롬프트에 자동적으로 실행해줘 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만 이 오토런이 실행이 되도록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플러그인을 만들어줘는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아까와 같이 MCP를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하고, 쭉 읽어보면 이름이 네이밍 헬퍼로 지어졌고, 기능 요약이나 파일들이 어떤 게 추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사용 설명서까지 이렇게 적어줬죠.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변경된 파일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accept all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변경사항들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피그마에서 여기 하단에 이제 액션 탭이 있거든요. 여기에 플러그인에 all을 클릭을 해서 여기 맨 아래에 있는 디벨롭먼트가 있습니다. 디벨롭먼트에서 new 플러그인 이게 아니라 여기 import from manifest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 manifest JSON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밍 해퍼가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됐다고 뜨고, 여기 네이밍 해퍼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러그인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제가 원했던 기능들을 한번 동작하는지 해볼까요? 일단 프레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그 프레임 몇 개 선택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잘 받아들여진 것 같고, 여러 개 선택했을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을 여러 개 선택하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된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이름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름이 똑같이 변경이 돼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건데, 안녕이라고 하고 이름 변경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잘 되고 10개의 요소가 변경이 됐다고 노티파이까지 잘 구현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개가 변경이 잘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4개 정도를 이렇게 켜놓고 이름이 잘 변경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펼쳐놓고 여러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면 전부 다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플러그인을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배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플러그인 임포트 할 때 들어갔던 액션스 탭에 다시 들어가서 이게 플러그인 앤 위젯 탭을 클릭하고 저희가 사용했던 네이밍 헬퍼 플러그인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3닷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여기 퍼블리시 버튼이 있습니다. 퍼블리시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퍼블리시 플러그인이라는 탭이 창이 하나 이렇게 뜨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이나 아이콘 같은 거를 넣어야 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 갖다 붙여주면 등록이 되고, 아이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름은 네이밍 헬퍼. 태그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가지 태그를 적으면 되는데 똑같이 그냥 네이밍 헬퍼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디자인 툴이라고 하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그리고 에디팅, 저희는 이름 변경하는 거니까 에디팅으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으니까 저희 아까 전에 커서가 작성해줬던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사용 방법까지, 여기 개발 방법은 플러그인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서 사용 방법까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배포를 하려면 이런 식의 에러가 이렇게 뜨는데 뭐 에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러가 총 3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플러그인 아이디가 잘못됐다고 뜨고 네트워크 관련된 어떤 요소를 매니페스트 파일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액세스 같은 요소도 매니페스트 파일에 넣으라고 하네요. 그냥 이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Generate ID를 눌러서 피그마 고유 ID를 생성을 하시고요. 여기 카피를 눌러서 저희가 생성이 됐던 이 매니페스트 파일 있죠? 여기에 ID에 네이밍 피그마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복사한 ID를 붙여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JSON 파일 형식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일 끝에 쉼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ID는 해결이 됐고, 이 네트워크 액세스 같은 경우도 한번 넣어 볼 텐데 저희는 네트워크 액세스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none으로 넣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 쉼표를 해서 요소를 추가하는데 여기서 이 괄호 안에 none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큐멘트 액세스도 복사를 해서 똑같이 그냥 콤마하고 똑같이 붙여줄게요. 그러면 다 수정이 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창을 다시 껐다 켜볼게요. 아마 정보가 다시 유지가 될 거라서 이렇게 창을 다시 껐다 키면 이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이 배포가 됐고, 다른 사람들도 이 플러그인 헬퍼, 네이밍 헬퍼를 검색을 해서 아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리뷰 단계라서 피그마에서 리뷰를 하고 이거를 승인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네이밍 헬퍼라는 플러그인을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피그마 플러그인 배포된 걸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잘 배포가 됐죠. 이런 식으로 커서 설치부터 시작해서 피그마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플러그인 배포까지 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커서 룰이라든지 아니면 MCP를 사용했던 MCP를 받아올 수 있었던 웹사이트 링크라든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영상 설명란에 다 첨부를 해두겠습니다.